자, 이제 시장가치 분석의 연습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볼게요. 자, 시장가치 비율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퍼와 자기자본 비용은 반비례 관계다. 자, 퍼의 일단 정의 식은 주가 나누기 EPS였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자기자본 비용이 없잖아요. 그럼 자기자본 비용은 뭘 말하느냐? 자, 항상성장 모형일 때, 고든의 항상성장 모형일 때 주가가 뭐였습니까? 주가가 여기에 EPS 곱하기 1-U보율, U보율을 B라고 썼었죠. 그 다음에 여기에 R-G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 R이 주주의 요구 수익률, 주주가 원하는 수익률이었잖아요. 그럼 주주가 원하는 수익률은 기업 입장에서는 자기 자본에 대한 대가, 자기 자본 비용이죠. 그래서 요거를 주주의 요구 수익률 또는 자기 자본 비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얘를 집어넣으면 K-G 요거 약분되니까 이렇게 최종적으로 정의가 되고요. 여기 있는 K, 이 K가 자기자본 비용이고 여기 있는 요 퍼는 자기자본 비용. 그러니까 분모 있잖아요. 분모 반비례 관계다. 맞는 문장이죠. 자, 그 다음에 지속가능 성장률. 지속가능 성장률은 유보율에서 자기자본 순이익률을 곱한 값이다. 지속가능 성장률은 얘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유보율에서 자기자본 순이익률 ROE 곱한 값 맞죠? 공식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암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3번 ROE는 PBR 산출 시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자, 얘는 우리가 PBR을 정의를 하고요. PBR이 뭐였습니까? 주가 나누기 한 주당 순이익, 한 주당 순자산, 주당 순자산이었죠? 주당 순자산. 근데 얘는 이렇게도 쓸 수 있다고 했었죠. 퍼 곱하기 ROE. 기억 안 나시면은 앞에서 복습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개할 수 있다고 했었고요. 그래서 ROE는 PBR 산출 시 영향을 주는 요인 맞죠? 그래서 1, 2, 3번 일단 다 맞고요. 그 다음에 매출액 순이익률은 PSR 산출 시. 자, PSR의 정의는 주가 나누기 주당 매출액이죠. 자, 주당 매출액 얘는 어떻게도 쓸 수 있었어요? 퍼 곱하기 매출액 순이익률. ROS라고 하는데 얘가 매출액 순이익률이죠. 그러면 매출액 순이익률은 PSR 산출 시 영향을 주는 요인 맞고요. 자, 근데 5번이 틀렸습니다. 5번 왜 틀렸어요? PBR과 PSR은 퍼와 반비례예요. 퍼가 크면 PBR도 크죠? 퍼가 크면 PSR도 크죠? 정비례 관계입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한번 시장가치 비율들을 정리해 봤고요. 계산 문제 한번 볼게요. 2번 문제입니다. 자, 정상퍼가 있습니다. 정상퍼가 4고요. 그 다음에 자본금이 100억, 순이익이 10억, 액면가가 5,000원인 기업의 정상 주가는 얼마냐? 자, 그러면 정상 주가, 정상퍼는 정상 주가 나누기 EPS인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요 주가죠. 그러면 주가는 퍼 곱하기 EPS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자, 퍼가 지금 얼마입니까? 퍼가 4. 자, 그럼 EPS를 구해야겠죠. EPS는 어떻게 구해요? 순이익을 10억을
주식수로 나누면 되죠. 자, 그러면 주식수가 안 나와 있어요, 지금. 그럼 주식수를 뭘 이용해서 구해야 될까요? 자본금은 얘는 어떻게 구합니까?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죠. 맞죠? 자본금은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니까 100억을 5,000원으로 나누면 주식의 수가 나올 겁니다. 그럼 100억을 5,000원으로 나눠볼게요. 그러면 200만 주가 나오거든요. 여기가 200만 주. 그러면 여기서 10억을 200만 주로 나누면 그러면 500원 나옵니다. 그럼 EPS가 500입니다. 요게 500. 그러면 4 곱하기 500 해가지고 2000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문제고요. 됐죠? 요 2번 문제 간단해 보이지만 우리가 또 생각해야 할 내용이 좀 있습니다. 자, 2번 풀어봤고요. 3번 볼게요. 자, 주가를 주당 순자산으로 나눈 거 뭡니까? PBR이죠. 여기에 퍼는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거고요. PCR은 주당 현금 흐름으로 나눈 거고요. PSR은 주당 매출액으로 나눈 거고요. EVA는 공식이 별도로 있었죠. 뒤에 또 있으니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문제 있을 때 또 EVA 정리하도록 할게요. 4번 볼게요. 자, 다음 시장가치 분석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PCR. PCR이 주주 현금 흐름. 맞죠? 주주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주가 평가 정도를 파악하는 정보다. 그런데 EVA EBITDA는 EV 나누기 EBITDA잖아요. PCR은 요거는 주가 나누기 주당 현금 흐름이죠. 주당 CF, 보통 주당 OCF인데 어쨌든 주당 현금 흐름이라고 쓰면 얘는 누굴 기준으로? 주주 기준으로 구한 어떤 값입니다. 근데 EV EBITDA는요. 얘는 전체 기업 가치잖아요. 그러니까 주주 가치 플러스 채권자 가치예요. EBITDA 요거는 주주랑 채권자한테 주기 전에 영업으로부터 얻게 되는 현금 흐름이죠. 그렇죠? EBITDA. EBITDA는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영업이익에서 EBIT라고 할게요. 물론 EBIT랑 영업이익이 절대적으로 같은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우리 신용분석사 시험에서는 영업이익과 EBIT를 거의 같게 두고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겁니다. 여기서 상각비를 더하죠. EBITDA는 이렇게 구하고요. EV는 어떻게 구합니까? EV는 시총, 주주의 가치죠. 거기서 뭘 더합니까? 부채, 순차입금을 더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구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EV EBITDA는 주주뿐만 아니라 채권자 가치 다 포함해가지고 우리가 나타낸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의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주가 평가 정도를 파악하는 재무 정보다. 자, 여기서 어쨌든 요 자체가 기업의 현금 흐름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시장 그 기업의 총 시장 가치죠. 자산의 가치죠. 부채랑 자기와 합친 전체 자산의 시장 가치 그거에 대한 비중을 구한 다음에 나중에 시총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순차익금을 빼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이 EV EBITDA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맞는 문장이고요. 그 다음 2번 볼까요? EV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투하자본. 자, EV의 공식이 뭡니까? EV의 공식은 세후 영업이익에서 이게 세후 영업이익이죠? 그 다음에 투하자본 곱하기 왁을 빼면 되죠. 자, 투하자본은 이때 투하자본은
조달한 금액이긴 한데 조달해서 어디다가 쓸 거예요? 영업자산에다가 쓸 거예요. 이 투하 자본으로부터 세후 영업이익을 창출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가중평균 자본 비용은 타인 자본 비용과 자기 자본 비용을 섞어놓은 개념이라고 했었죠. 어쨌든 요거는 총 조달 자금 비용이에요. 조달 자금 비용. 그러면 여기서는 뭘 물어보고 있습니까? 요 투하 자본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이 투하 자본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영업과 관련된 자산에서 뭘 빼요? 조달과 관련된 자본을 가지고 투하 자본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영업 자산을 사는데 근데 여기에 조달과 관련이 없는 부채가 있죠. 그게 뭐예요? 비이자 발생 부채. 가장 대표적인 게 매입 채무죠. 전체 영업 자산에서 비이자 발생 부채를 차감해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구하잖아요. 한번 복습을 해보면 여기에 비이자 발생 부채, 비이자 부채 그 다음에 이자 발생 부채인데 이자 발생 부채가 보통 타인 자본이라 부르죠. 여기는 이자 발생 부채 그 다음에 자기 자본 여기는 영업자산과 비영업자산으로 나뉘죠. 자, 일단 뭘 빼야 됩니까? 일단 뭘 빼야 돼요? 비영업자산은 빼야겠죠. 요거는 빼야 돼요. 영업자산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을 가지고 영업자산과 비영업자산 중에 뭘만 얘기하는 거? 영업자산만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여기 있는 전체 자본에서 비이자 부채를 빼요. 총 자본에서 비이자 부채를 빼요. 그러면 영업자산과 비영업자산 중에 내가 조달한 자금에 대한 부분이죠. 거기서 뭘 빼면 돼요? 여기서 비영업자산을 빼면 되거든요. 이렇게 구하는데 이렇게도 할 수 있죠. 총 자본에서 비영업자산을 먼저 빼요. 이게 뭐예요? 이게 영업자산이죠. 그럼 영업자산에서 비이자 부채를 빼서 계산할 수도 있겠다. 전체 투하 자본을. 아시겠죠? 요거는 설명드렸으니까 또 복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영업자산에서 비이자 발생 부채를 차감합시다. 맞는 문장입니다. 그 다음에 PSR의 변동성은 PER의 변동성보다 크다. 뭐가 변동성이 가장 크다고 했습니까? PER. 자, 요거는 매출액과 관련된 거고요. 얘는 순이익. 뭐가 변동성이 더 큽니까? 순이익의 변동성이 더 큽니다. 매출액의 변동성보다 순이익의 변동성이 커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왜 순이익의 변동성이 더 큽니까? 이거는 나중에 레버리지 파트에서 더 자세하게 배울 거고요. 이외 독대 보시면은 3번이 어렵지 않게 해석이 될 겁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요. 4번 EVA는 자기자본 조달 비용을 비용으로 인식함으로써 그렇죠. 자기자본 조달 비용까지 우리가 고려하는 게 EVA죠. 당기 순이익은 자기자본 조달 비용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EVA는 자기자본 조달 비용을 고려하죠. 됐죠? 그럼으로써 자기자본 조달 비용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인한 경영자의 주주 간의 마찰을 EVA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EVA의 유용성. 그 다음에 시장 부가가치는 어떻게 구했습니까? 미래에 발생하는 EVA를 현재 가치로 할인할 때 그때 할인율을 뭘로? 가중평균 자본 비용으로 할인해서 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맞는 문장이고요. 그래서 4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볼게요. 자, 5번 EVA를 한번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EVA 공식이 이렇게 쓰잖아요. 다시 쓰면 세후 영업이익 마이너스 투하 자본 곱하기 왁인데
이거 요렇게도 쓸 수 있었죠. ROIC 얘가 뭐예요? 세후 영업이익 나누기 투하자본. 투하자본에서 얼마만큼 세후 영업이익을 얻었는지 마이너스 와에서 곱하기 투하자본. 이렇게 전개하는 거 기억 안 나시면은 복습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암기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 문제는 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ROIC 자체가 줬거든요. 그러면은 15%, 와학 10% 바로 줬어요. 그래서 기본식으로 만약에 문제를 풀게 되면 오래 걸리고요. 이렇게 푸는 게 가장 좋을 겁니다. 투하자본은 이제 구해야겠죠. 투하자본 어떻게 구한다고 했습니까? 전체 영업자산에서 비이자 발생부채 빼면 되죠. 자, 영업자산 뭐예요? 건설 중인 자산은 비영업입니다. 아직 사용을 안 하고 있는, 아직 영업이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영업자산은 120이고요. 그 다음에 매입 채무 및 미지급금 이게 뭐예요? 이게 부채긴 부채인데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부채예요. 그쵸? 그러면은 요거 20억을 빼죠. 그러면은 투하자본은 120에서 20을 뺀 100억이죠. 100억. 그럼 100억에서 5%. 100억에서 5%면 5억이네요. 이렇게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공식을 다 암기하고 있어야지만 EV에 관련된 계산 문제를 풀 때 좀 더 수월합니다. 자, 6번 볼게요. 6번 같은 문제는 사실은 뭐 나오기가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주가를 구할 때 항상 성장 모형에서 공식이 이렇게 썼잖아요. 그때 이 R을 우리 CAPM이라는 SML 모형에서 이 R을 구하는 공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뭐였습니까? 무위험이자율. 무위험이자율, 리스크 프리 레이트에서 시장 위험 프리미엄, 시장 뭐 코스피라고 해도 되고요. 시장 기대 수익률에서 무위험이자율. 차감한 값에서 베타를 곱했죠. 이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암기하고 있는지 없는지 요거를 보는 거고요. 좀 더 조금 지엽적인 어떤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무위험이자율은 뭘 쓸까요? 국채 수익률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2% 플러스 자, 시장 위험 프리미엄 자체가 나와 있어요. 요거 자체가 위험 프리미엄이에요. 요거 자체가. 그래서 시장 포트폴리오, 시장의 기대 수익률이 나오고 장기 국채 수익률이 나왔다. 만약에 여기가 시장 위험 프리미엄이 아니라 시장의 뭐 기대 수익률이다. 그러면은 여기다 6% 마이너스 2%를 해야 되는데 요거 자체가 위험 프리미엄이에요. 요게 자체가 시장 리스크 프리미엄입니다. 요게 얼마라고요? 6%. 베타가 1.2. 그러면 7.2% 플러스 2%니까 9.2%. 4번이 정답입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그냥 좀 지엽적인 SML식을 통해 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자기 자본 비용이라든지 주주의 요구 수익률을 구한다, 할인율을 구한다 라고 했을 때 쓰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자, 7번 볼 건데요. 자, 7번은 이론 주가 구하는 건데 이론 주가를 구할 때 공식이 있죠? 자, 공식 주가. 자, 지속가능 성장률을 고려해서 주가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EPS 곱하기 1-유보율 그 다음에 할인율 마이너스 성장률. 자, 그러면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되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주의할 점은 요 EPS가 예상되는, 즉 1년 후에 발생되는 EPS예요. 그러니까 현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상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1년 후에 발생하는 EPS를 기준으로 했는데 지금 주어진 건 단기 주당 순이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기라면 요거는 해석하기 조금
일 수 있는데 이미 계산된 EPS, 즉 EPS 제로로 해석하는 것이 뭐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해석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이 문제는 연수원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연수원의 취지에 맞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EPS 제로를 쓰는 게 아니라 요거 EPS 1을 써야 되거든요. 그럼 EPS 1은 1년의 EPS는 현재 EPS에서 어떻게 고려해야 됩니까? 여기가 1000이면 여기는 얼마인 거예요? 성장률 3% 고려하면 즉 1000에서 1.03을 곱한 1030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얘는 1030이 1030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 EPS에서 얼마만큼 배당을 주냐? 배당 성향은 40%죠? 1-60%. 그 다음에 12.2% 마이너스 3%. 그러면은 1030. 자, 1030 곱하기 0.4 하게 되면 1년 후에 예상되는 배당은 412고요. 그 다음에 나누기 요거 하면 9.2%인가요? 그러면 0.092. 그러면 4478 나옵니다. 그래서 4478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7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8번 보도록 할게요. 8번. 퍼를 결정하는 요인. 자, 퍼는 주가 나누기 EPS인데요. 그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주가를 구할 때 아까 항상성장 모형에서 봤었죠? 주가는 EPS 곱하기 1-유보율 그 다음에 할인율 마이너스 성장률. 그러면 배당 성향 맞아요? 틀려요? 배당 성향 요거 자체가 배당 성향이죠. 1-유보율이 배당 성향이잖아요. 배당 성향 당연히 있어야 되죠. 얘는 1-유보율. 그쵸? 맞고. 그 다음에 위험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위험이 있죠. 위험이 크면 그만큼 요구하는 수익률이 커지죠. 총자산 회전율은 여기에 없죠. 그 다음에 성장률 있죠. 무혐의자율은 어디 있어요? 무혐의자율. 요 계산할 때, R 계산할 때 무혐의자율 필요하죠. 그래서 결정하는 요인, 이 결정하는 요인과 가장 먼 거, 요거는 3번이다. 됐습니까? 9번 볼게요. 자, PSR은 정상 주가를 뭘로 나눈 거예요? 주당 매출액 찾으면 되죠. 주당 매출액. 여기 정답이고요.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건 매출액 순이익률로 나눈 거 아니죠? 총 자본 회전율도 아니고 자본의 주당 장부 가치로 나눈 건 뭐예요? 이건 PBR이죠. 요걸로 나눈 건 요걸로 나눈 건 PBR, 요걸로 나눈 게 PSR이다.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10번. 자, 10번 볼게요. EV에 대한 말 문제입니다. 자, EV의 말 문제. 자, EVA 측정은 영업이익에서 총 자본 비용을 차감한 것이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세후 영업이익이죠. 세후 영업이익에서 총 자본 비용을 차감한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일단 세모. EVA가 양의 값이면 효과적인 경영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은 양이면 잘했다는 거잖아요. 잘했다. 그 다음에 수익성이 높은 부분에 투자를 유도하고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 자, 우리가 사업을 삼성전자도 사업부가 여러 개잖아요. 그러면은 뭐 반도체 사업부에 대한 EVA 구하고, 가전 사업부에 대한 EVA 구하고, 핸드폰 사업부에 대한 EVA 구하고, 그리고 각각 EVA 구한 다음에
EVA가 높은 데다가 집중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그러면 주주의 수익이 증가하겠죠. 그게 바로 수익성 높은 부분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고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겁니다. 이것도 맞는 거고요. 다만 EVA 문제는 이거예요. EVA는 어쨌든 1년 단위로 성과를 내는 거잖아요. 당장 내년의 성과예요. 그래서 단기 성과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EVA를 증가시키려면 자본 비용을 낮추고 적절한 재무 구조를 유지해야 된다. 이것도 맞는 문장이죠. 그래서 자본 비용을 낮추게 되면은 그러면은 총 자본 비용이 낮아지니까 EVA 커지죠. 그리고 적절한 재무 구조를 유지하는 것도 이것도 자본 비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뭐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MM의 자본 구조 이론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뭐 그것까지 신용분석 시험에서는 요구하지 않으니까 이런 문장이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가장 틀린 건 뭐예요? 1번이 틀렸네요. 10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세후 영업이익에서 자본 비용을 빼야 되는 거예요. 자, 1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11번. 자, 퍼와 PBR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주가 이익 비율 퍼죠. 구성 요소인 주당 순이익 계산에 사용되는 주식수에는 자, 주당 순이익 계산에 사용되는 주식수에는 자기 주식의 수를 차감한다. 자, 우리가 결국은 주가라는 것은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주식을 가지고 계산한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주식은 전체 발행 주식 수에서 뭘 뺍니까? 자기 주식 수를 빼죠. 그래서 많습니다. 이 주식에는 어떤 주식? 유통 주식이에요. 그래서 자기 주식을 차감하는 겁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주가 순자산 비율이 PBR이죠. 자, PBR은 ROE 곱하기 퍼 이렇게도 쓸 수 있었죠. 그래서 ROE가 높을수록 증가한다. 맞는 문장이고요. 자, 주가가 일정하다면 주당 순이익이 경기 순환에 민감하게 변동하는 기업의 주가 이익 비율은 경기 저점에서 낮게 나타나고 고점에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자, 주당 순이익이 변해요. 그러면은 주당 순이익이 경기 순환에 민감합니다. 그러면 경기 저점이 있고요. 경기 고점이 있어요. 여기가 저점이고 여기가 고점이라고 했을 때 경기 저점이면은 EPS가 어떨까요? EPS가 낮겠죠. EPS가 낮으면 퍼는 주당 순이익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는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EPS가 낮아지면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EPS가 더 많이 낮아지는 거죠. 그럼 퍼는 올라가죠. 주가 나누기 EPS니까 EPS 낮으면 퍼는 올라가잖아요. 그럼 여기는 EPS가 높으니까 퍼가 어떻습니까? 낮아지죠. 그러면은 반대로 써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 볼게요. 4번. 일반적으로 주가 이익 비율이 높으면 주가 순자산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다. 여기 보세요. 여기 퍼가 높으면 ROE가 일정한 상태에서 퍼가 높으면 PBR도 높잖아요. 그러면은 맞는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퍼가 높으면 PBR도 높아요. 주가 이익 비율의 구성 요소인 주당 순이익 계산에 사용되는 주식 수는 보고 기간 말의 주식 수가 아닌 가중평균한 주식이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봤습니까? 우리 회계학 1부에서 주당 순이익 계산할 때 가중평균 유통 보통 주식 수로 EPS를 계산했었죠. 그래서 단순하게 연말 기준이 아니라 평균한 주식 수를 가지고 주가 이익 비율을 계산할 때 주당 순이익 계산에 계산할 때 우리가 활용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시장가치 분석과 관련된 내용을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가지고 다음
다음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